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호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동북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그게 끝인가요? 더 계속 자랑대로 좀 하셔야죠. 저는 이제 동북아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한국에는 마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인의 사상이 기업가 정신을 떠나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마인의 12가지 인생 강의라는 내용으로 한국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애독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마인과 같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특히나 그 전자 상거래로 인해서 이제 세계가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마인과 같은 알리바바를 뛰어넘는 그런 큰 기업이 탄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마인 같은 게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님한테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 변호사님한테 나한테 들어야 되는지. 예, 저는 하여간 그래도 남들보다는 마인에 대해서 더 많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의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마인보다는 직접 마인을 경험하고 마인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하고 마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인을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마인이 단지 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마인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일단 나쁜 관계는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관계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이런 정도죠. 직접 만나볼 수 있으시고. 한국에도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인에 대해서 한번 더 궁금한 게 서로 마인이랑 나도 친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거기서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친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마인의 그 어떤 기업가 정신을 많이 추앙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마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책에도 마인의 정신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상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해서 큰 기업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바가 오히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각각의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북아 포럼은 되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동북아라고 하면 어떻게 지정학적인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동북아는 지정학적인 의미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그런 단순한 지정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하면은 일단 우리가 한국이 이 동북아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몽골, 러시아, 또 이웃에는 일본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 동북아의 국가들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어떤 이념적인 대립과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전쟁의 역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를 제가 주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동북아하고는 어떤 관계가 혹시 있을까요?
동북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어떻든 평화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추구하는 동북아는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북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이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동북아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개인 소견이 좀 편하게 모르시다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경우 동북아의 영향, 반대로 러시아가 뭐 이겼다라는 평가를 했을 때 동북아의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북아가 추구하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자주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가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는 러시아로 이렇게 귀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승패를 떠나서 동북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자주국가 독립국가를 지원하는 그런 결국은 그런 것이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 특성상 좀 더 자극적으로 압박심을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때 동북아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상황이 돼도 저희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그런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는 러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한 것이 동북아에 악영향을 주거나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해서 동북아가 좋은 환경이 형성되거나 이런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북아에서 우리가 동북아 포럼에서 추구하는 바는 어떻든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를 찾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누가 이겼다 졌다라는 관념보다는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좀 그렇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고 그러죠. 그러면 먼저 쳐들어온 러시아가 이제 표를 이렇게 쓰자면은 먼저 이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좀 나쁜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동북아 포럼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당연히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북아 포럼에서 이제 약간 다뤄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점이 좀 더 큰가요? 아니면 정치나 군사적인 그 관점이 더 클까요? 초기에는 어떻든 경제적 공동체로 많이 출발을 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동체로도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 콘텐츠를 보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거나 여러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한류의 어떤 영향을 직접 실감하는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동북아 포럼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질까요? 네. 거기에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굳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포럼을 만들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동북아 포럼을 해서 이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유대관계를 묶어야 되는 것인가는 동북아를 어떻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류도 될 것이고 우리의 반도체 등 여러 가지 경제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동북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겠고 또한 세계의 중심에는 동북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경제의 주도권을 이제는 한류가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동북 포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 중심에서 궁금해서 하나 더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뉴스에 보면 1대1로 네. 중국에서 네. 많은 자본들을 네. 지금 투입해서 본인들의 어떤 중심을 네트워크 어떤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동남아 쪽 가면 아직도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친밀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일본이 지금보다 과거에는 최근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지원을 우리 중국부터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러기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좀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슨 자원이 있는 나라는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우리는 문화예술의 강국입니다. 한류의 콘텐츠가 있고 또 특히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삼성이라는 반도체, LG 반도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세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이제는 세계적인 대세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운을 얻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중국의 역할은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의 비단기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은 당연히 많이 있어 왔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중국의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한국에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를 많이 추초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월등하게 중국에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면이나 특히나 경제적인 면에서 이 한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를 꼭 이루어야 될 것이고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1대1루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국만의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도 1대1루를 통해서 이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름길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많은 규제와 대립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주도권 싸움으로 인식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주 이제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세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러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중국과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무 미국 편향적인 경제 문제 및 정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구도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부의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대한민국이 우리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동북아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미중 간의 패권 다툼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거나 또한 대만의 문제를 거기에 집어넣든가 이것은 절대로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라든지 어떤 액션 플랜 같은 것들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좀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약간 선입견일 수 있고 편견일 수 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중국은 근대서부터 여태까지 우리를 제대로 도와준 게 뭐가 있지?
6.25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숨을 젊은 청년들의 어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도와줬던 나라 아니야?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물론 그 나라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그만큼 더 많이 도와줬잖아.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 구도는 어떻든 미중 간의 패권 국가로서의 그 구도로 우리를 편입시키려는 구도로 갈 때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그것을 어떤 패권 국가에 예속시키거나 그러한 구도로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동북아 포럼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다가 또 생각난 게 그러면 싸우려면 너희 둘끼리만 머리 깨지도록 싸워라. 차라리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관여를 했던 게 아마 세계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게 뭐 그 단순 논리로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OX 흑백 논리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어떤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 발발된 이유가 무엇인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접근 방법이 뭐 우리랑 뭐 친하니까 뭐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주 그 독립국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지만은 어떻든 우리랑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항상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저는 동북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에 또 쟁쟁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또 대한민국이 있고 동남아와 당연히 뭐 지정학적 위치로 얘기하면은 또 동남아하고도 경제 교류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정학적, 정치학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동북아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뭐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북아에 관심이 있고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 아니면 동북아 평화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제가 남북 통일하고 연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그 젊은 분들 봤을 때 왜 우리가 이게 나란히 잘 살게 되는데 굳이 남북 통일을 해서 어려운 북한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제 그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남북 통일이 되면 말이죠.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 되고 이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에 이뤄가는 아예 제일 관문이 아마 남북 통일이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의 이 동북아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의 위상도 살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북아의 여기 다문화 국민들이 주민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또한 우리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동북아 포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히나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연구할 건 연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탬이 되도록 그것을 그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这次见面的很高兴。
我们 시아처 再见. 이런 내용이 중국어로 전달이 됐을 때 예. 우리가 여기서만 한국에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한 것보다 이런 내용들이 저 해외 많은 동북아에 계신 그 국민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전달이 될 수 있고 중국어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중국어로도 하긴 하겠지만요. 이 영상이 나중에는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방영이 되고 러시아로도 방영이 되고 몽골어로도 방영이 되고 일본어로도 방영이 돼서 한 바람인 것입니다.